미스 반데로의 안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도면을 보면 벽의 위치가 최종안과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벽, 대리석 벽과 그 다음에 황금색 벽이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벽 위치가 잡혀 있고, 불투명한 대리석, 진한 녹색 트래버틴 대리석의 위치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내부 공간을 연결하는 트래버틴 대리석 위치가 잡혀 있죠. 차이를 보자면 최종안과 다른 점은 수반의 위치가 중간에 어정쩡하게 잡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안을 보면 최종안처럼 코너에 딱 몰아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반이 가운데에 있을 때는 지나다니는 통로가 이 수반을 둘러싸게 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배치는 고전적인, 그러니까 중앙에 뭔가 중요한 물체가 있고 그 주변을 좌우 대칭으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미스 반데로에가 그것을 버리고 수반을 한쪽으로 몰고 통로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좌우 대칭 배치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근대적인 배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안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벽이 중간에 살짝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최종 안에서는 역시 벽도 코너로 딱 몰아서 수반을 그 가장자리로 몰고 그 배치를 어정쩡하게 수반이나 벽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코너로 확실히 몰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도면과 최종안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그 첫 번째 안에 보면 기둥을 그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기둥이 6개가 있죠. 근데 첫 번째 안에는 그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벽들로 충분히 그 건물의 하중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스 반데로에는 기둥을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나중에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구조적인 영향도 있다고 해요. 근데 구조적인 영향과 공간적인 효과를 위해서 둘 다 저 6개의 기둥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에도 이렇게 기둥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1층짜리 건물이고, 사실 하중 자체는 그렇게 무거울 게 없죠.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붕 하나가 그냥 얹어져 있는 거니까 굳이 뭐 기둥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데, 미스 반데로에는 기둥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추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도면과 세 번째 도면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바닥에 대리석 규격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구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구의 위치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공간을 구해가기 위해서 일종의 벽까지는 아니지만 공간의 둘러싸임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추가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이 아래쪽에 긴 벤치가 추가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이 추가됨으로써 최종안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너에 뭔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은 끊임없이 위치가 같은 곳에 있었고 최종안까지 유지가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성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정밀한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면에는 불투명한 벽은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대리석 크기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창틀 위치까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이 약간 저희가 공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디테일이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디테일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간단한 도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최종안에서 기둥이 총 8개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배치도를 한번 보면요. 실제 바르셀로나의 한적한 그 국제 박람회 공원이 있고요. 그 한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뒤쪽이 지형이 살짝 높아서 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가면 또 계단을 따라서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뒤쪽 지형이 약간 높은 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숲이 있고요.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통제를 하더라고요.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숲이 있고 앞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 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요.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으로 들어가려면은 말씀드렸었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문을 닫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진한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 벽이 둘러싸여 있고 이 안쪽에 수반이 있고 여기 조각상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한 걸 보면 이렇게 모델링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면서 한번 공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층짜리 건물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공간적인 감동을 이끌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단 쪽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닝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고 이제 오프닝을 시간이 되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보면 일단 몇 가지 요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다른 색깔의 대리석이 있죠. 진한 청록색 색깔의 대리석과 그 다음에 노란색, 황토색에 가까운 대리석이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이 보입니다. 커튼은 바깥쪽에 설치된 건 아니고 안쪽에 설치된 거죠. 그리고 크게 우리가 계속 설명했었던 커다란 지붕면 2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이 보이기 때문에 계단 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이 계단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유리 안쪽을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에 도대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리 안쪽이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살짝 흐리게 의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에 지금 여기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 나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가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요. 건물 내부는 그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 보이는데 바깥쪽에 있는 숲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일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평면에서 보면 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옆에가 유리입니다. 얇은 벽이죠. 그리고 이것도 유리예요. 그리고 이 뒤에 숲이 있는데 이쪽을 들여다볼 때 이 내부는 잘 안 보이다가 바깥쪽 숲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처음 가서 방문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희한해서 한참 쳐다봤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자동차 유리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 부분에 계단이 있는 거고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숲을 보게 되는데
이 유리가 자동차에 하는 썬팅 같은 거 있죠. 약간 착색 유리라고 하죠. 그래서 유리에 살짝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 보면은 이 안쪽은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이 바깥에 있는 숲 부분이 굉장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가 저쪽 부분을 보면서 찍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이쪽 부분이 오히려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중간에 찍은 건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잘 보면은 이 실내에 의자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거의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저 반대편에 이 뒤에 숲과 계단이 있는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착색 유리, 그러니까 썬팅된 유리를 통해서 한쪽 면과 그다음에 저 먼 쪽에 착색 유리를 둠으로써 실내는 잘 안 보이게 하고 그 너머에 외부 공간을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시각이 한쪽으로 통과를 해서 가는데 어느 쪽 중간 부분을 차단하고 그 반대쪽 부분이 보이게 하는 이런 종류의 시각 효과는 사실 정말 1920년대, 30년대에 시도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더 카메라를 가까이 유리창에 딱 붙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카메라를 유리창에 딱 붙여서 찍으면 이번에는 내부가 좀 선명하게 보이죠. 왜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착색 유리의 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부도 좀 보이는데 바깥쪽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착색된 자동차를 가로질러서 볼 때 같은 때 나오는 효과인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저 뒤에 이 계단 쪽, 저쪽 뒤쪽 부분에 가서 한번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 뒤에 가서 이쪽 부분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착색 유리 한 번, 또 한 번을 통해서 이쪽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벽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그 뒤쪽에 있는 수반 쪽, 원래 이쪽에 수반이 있겠죠. 수반 쪽이 있는 쪽은 이 황토색 트래버틴 벽이 가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쪽도 유리벽이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경치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내부 공간은 잘 안 보이는 반면에 저 반대쪽에 계단에 올라오는 계단 이 난간 쪽 계단 턱, 그러니까 포디움 쪽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뒤에 그 나무들과 공원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그 도면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렵고 스케치업 상태로도 표현하기가 어렵고 웬만한 렌더링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엄청난 빛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반사되는 뒤쪽에 반사되는 이 그 잔디와 숲이 보이고 내부 공간은 거의 안 보이고 저 반대쪽에 공원 쪽 부분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시각 효과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연도가 1928년에서 29년까지 만들어지는데 이 당시에 건축 공간이 발달됐었던 상태하고 이런 종류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이 효과가 엄청나게 앞서간 효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건축가들이 철이나 유리라는 재료를 갓 사용하기 시작했었을 때고요. 이런 그 반사율을 조정해서 내부 외부를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이런 종류의 효과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단계였었어요. 근데 미스반데로에는 이런 시도를 했었던 거고, 이 1929년에서 30년 사이에 지어지는 꼬르비제의 빌라사부아를 생각해 봐도 빌라사부아에서도 이런 종류의
반사율을 조절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리와 거울 사이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은 확실히 비스 반 데르 웨이가 한 수이고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전통에는 사실 비스 반 데르 웨이가 게르만 독일 쪽 건축가라는 데도 원인이 있는데요. 이 게르만 쪽 전통에는 표피, 서피스에 대한 어떤 효과가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표면이 건축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건축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젠퍼라는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건축가들 그리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실 라틴 쪽 전통하고 게르만 전통이 섞여 있는데요. 이 게르만 쪽 전통에서는 표면의 효과나 재료의 물성을 조작하는 데 굉장히 능숙한 어떤 건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꼬르비제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라틴 전통을 보면 이쪽은 건축의 본질을 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에 의한 구축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로지에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린 원시 오두막 사진을 보면 나무로 이렇게 오두막을 만들고 이런 구조체들이 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젠퍼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바닥과 화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벽지 그리고 그 위에 덮인 지붕이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양탄자와 벽지 그리고 아래쪽에 깔린 헝겊과 화로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쪽 게르만 쪽에서는 표면과 분위기가 핵심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의 라틴은 구조의 전통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미스 반 데르 웨이가 속하게 되고 이쪽에 꼬르비제가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통에 의해서 미스 반 데르 웨이가 이런 거울이나 반사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재료의 효과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아마 몸에 배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엑소노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지금 계단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안쪽을 바라서 봤을 때 내부는 잘 안 보이고 바깥쪽이 오히려 보이는 효과를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전진을 해보죠. 앞으로 전진을 하면 일단 꺾여져 있는 벽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벽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라 라는 굉장히 강한 방향성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눈앞에 있고 커다란 방향성을 주는 것이 이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면은 이쪽으로 꺾어져라 라는 방향성을 동시에 주고 있죠. 그리고 지붕면이라는 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 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도 굉장히 크게 사람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고 동시에 이쪽에 덮여있는 지붕 밑으로도 왠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슷한 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어요. 이쪽 부분으로 저희가 건물 안쪽을 살짝 들여다봤었고 그리고 썬팅한 유리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꺾어지는 벽의 방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보인다고 해도 수반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직접 갈 수는 없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수반이 원래 초기한 대로 가운데 쪽에 어정쩡하게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없애고 한쪽으로 수반을 몰아놨고 바로 딱 앞에 막혀 있기 때문에 강한 방향성이 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저 뒤에 있는 작은 지붕이 사람을 유인할지라도 저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꺾어지는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내부 공간을 또 봤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한 발 앞으로 갔을 때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지붕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고 일단 이렇게 꺾어져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진입했을 때 첫 번째 기둥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크롬강으로 만든 십자형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게 반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동그란 기둥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콘크리트로 된 동그란 느낌의 기둥이었으면 더 존재감이 확실했을 텐데 그 존재감을 살짝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의 위치에 비해서 이쪽 부분보다 이쪽이 훨씬 길기 때문에 미묘한 방향성을 기둥과 벽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면 다시 저 지붕면이 보이고요. 저기로는 언젠가 한번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은 수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다가 이쪽 부분을 통해서 뒤쪽의 숲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서 저쪽에 지붕면을 살짝 받고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이 이 두 벽의 위치인데요. 만약에 이 벽이 조금만 더 길었거나 이쪽 벽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저희가 뒤쪽의 경치를 볼 수 없었고 뒤쪽 숲에서도 이 앞에 공원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스 반데로헤가 벽의 위치를 여기서 딱 끄는 게 이게 그냥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 이만큼의 시선의 폭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벽의 위치를 여기서 끊어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벽의 위치도 사실 따져보면은 다 하나씩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벽의 위치와 이 벽의 위치가 살짝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는 이쪽 공원에서 저 뒤를 봤을 때 숲이 곧장 들여다 보이지 않게 살짝 이 벽 두 개를 맞물려서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벽의 위치나 아니면 재료의 성격이 그냥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 다 섬세하게 결정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따라서 지금 이 벽을 따라서 저 안쪽 내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 공간에서는 과연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저희가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